문제 91번입니다. 자,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의 양도한 경우 조치다 틀린 거 1번 지위무효, 2번 계약취소, 3번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4번 퇴근명령, 5번 3년 3천. 다 들어갔네요. 뒤에 더 있죠. 3년 3천 뒤에 양도차익 전액무효수 D가 틀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81번 보면 공급질서 문란행위 금지해가지고 문란행위 금지 등. 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 있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단 상속과 저당해도 된다. 그러면 증서나 지위는 그는 이해해야지 암기하면 안 되고,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지면서 철거 확인서,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을 인한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 전부 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입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상속과 저당된다. 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지위는 무효를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취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끝난 상태다 그러면 사업 주체가 환미합니다. 그리고 나가세요 퇴근명령. 그리고 10년 범위 내 입주자격 제한, 그리고 3년 3천 처벌입니다. 2번 주택법령상 담보책임하고 하자보수입니다. 담보책임 하자보수 옳은 거. 1번 하자보수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허가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이 하자보수는 주택법에 있지만 하자보수는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요? 건축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도 하자보수 대상이 됩니다. 2번 공동주택 내력구조별 시설 건설별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담보 책임기한 내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된다. 10년 이내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3번 지방공사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의무와 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말이 안 되죠. 하자보수 의무는 있고 보증금 예치 의무만 없습니다. 4번 하자보수 기간 1년이 만료되면 10, 25, 20, 15, 15, 15 1, 2, 3, 4, 5, 10 아닙니까? 10, 25, 20 그 다음에 15, 15, 15니까 1년짜리 지났으면 10%죠. 10%. 그 다음에 기둥과 내력벽은 서 있는 애들 몇 년이요? 10년짜리죠. 하자보수는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하자보수 출발이 건축법, 그러니까 주택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받는 공동주택은 기본이고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부터 주택법에 의한 하자 담보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인데 이거는 뭐 말하냐 그러면 일반적인 시설물은 1, 2, 3, 4인데 하지도 않고 내력구조 해가지고 5년, 10년짜리, 10년짜리가 기둥과 내력벽, 5년짜리가 바닥, 보, 지붕 그랬어요. 누워있는 애들이 몇 년이고 5년이고 서 있는 애들이 10년 그런 얘기 했어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비의 3% 이내에서 현금 또는 보증서 예치하는데 누구 명의 예치하냐? 처음에는 사용검사권자 명의 예치했다가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변경하고 그 상태에서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면 순차적 발언하는데 이 순차적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짜리 고수 기간이 있으니까 1년짜리 끝나면 몇 프로 주고 10%, 2년짜리 25%, 3년짜리 20%, 그 다음에 15%, 15%, 15% 이렇게 순차적 준다 이런 얘기고 하자보수 절차는 3일이 아니고 15일 그랬어요. 하자 발생해서 요구하면 15일 내에 보수하든가 보수 일정을 통보한다. 자, 93번 농지법입니다.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농지죠. 2번 적용 관상수목과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 적용 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농지입니다. 3번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다양성 식물 재배를 계속해서 이용되는 게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4번 1번 토지, 1번 농작물 경작 다양성 식물 재배하는 토지, 유지, 양수, 배수, 수로, 농로, 재박, 농지고 1번 토지에 있는 고정시원실 버젓시에서 비율하우스 농지고 문제가 농지가 아닌 것 답은 이미 딱 3개 정해있어요. 하나,
지목이 전답과선이 아닌데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연성 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계속해서 3년 미만이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임야인데 형질 변경 않고 다연성물 재배. 세 번째 초지법 적용된 초지. 답이 셋 중에 하나 정해져 있는 거. 94번 농업 경영에 이용치 않는 경우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거. 16명이죠. 16명. 16명 해당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5번 주무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 농지 이름 안 되고 협의를 완료한 농지 취득이지. 협의가 진행 중인 농지는 농사 지어야 돼요. 95번 농지 소유 틀린 거. 1번 법정된 사유에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치 않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농촌촌과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농사 안 짓지만 가질 수 있어요. 2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조항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3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얼마? 만 이내. 만이죠, 만. 4번 주말 체험을 하려는 자는 1000 미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 소유하는 총 면적이고 5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고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만 이내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답은 3번이네. 농지 소유의 첫 번째 농지 소유에 대한 대전제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가 원칙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16명이요. 1번 국가지자체, 2번 학교 공공단체, 3번 주말 체험농장, 4번 상속, 5번 8년 이상 인허, 6번 금융기관 등의 담보농지 취득, 7번 농지조정 허가받고 신고하고, 8번 협의로 완료한 농지, 9번 1500 미만 농지, 10번 최상단, 최하단, 경사 15% 이상 농지, 11번 기타 해가지고 6명이 쫙 나요.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선멸입, 토지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그 16명은 농산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 번째,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로 임대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은 농산지지만 소유할 수 있고, 네 번째,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오직 농지법에만 적용됐다. 다른 법은 소유에 대한 별도 규정 만들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소유지 아니고 소유 상한은 자 상속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하면 만,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다. 8년 이상 경작 이용한다 만,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답니다. 주말 처음 농농 1000 미만. 이때처는 세대원 전부 합산은 총 면적이 1000 미만. 그 다음 이제 96번 농지증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읊을 때니까 찾아요. 농지증이 필요 없다.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금융기관의 담보농지, 네 번째 협의 완료 농지, 다섯 번째 기타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공유선멸입, 토지수용, 공치법, 여섯 번째 합병분할 시효 환매, 법인끼리 합병한다, 공유농지 분할한다, 시효 취득한다, 법률규정 환매한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의해서 있습니까? 있네. 몇 번이 있어요? 4번 협의를 거친 농지를 취득 소유한다. 그러면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농지증 첫 번째 누가 줘요? 시구 읍면자. 신청은 며칠 내? 4일 내. 경영계획서 안 맞는 애들은 이틀 내 주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작성 않고 갈 수 있는 자가 6명. 첫 번째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축농지. 6명은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가도 농지증 줍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경영계획서 만들어 가야 농지증 줍니다. 농지증 안 받는 애 15명 뭐 스스로 반복해서 봐야 되고, 농지취득에서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을 첨부해야만 등기가 됩니다. 97번 농지처분 사유가 아닌 거. 1번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기랑 질병 등 대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됐다고 시군과 인정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 2번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령에 맞지 않게 되고 2달이 되면 모르겠지. 3번 허가받아 취득한 자가 취득하고 몇 년 내 착수하면 모르겠고. 4번 소유상한 초과해서 농지 소유에 판명되면 팔기 파는데 다 팔아요? 초과만 팔아요? 초과만 팔아요. 5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은 게 판명됐다. 팔아야겠지. 그럼 뭐 2번에 하면 3번이지 빠른 얘기 아닙니까?
몇 번이요? 이렇게 나오면 봐봐. 이렇게 나오면 2번하고 3번인데 여기서 조건이 똑같잖아요. 두 다르고 세 다르면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몇 번 찍어야 돼요? 2번, 3번 중에서? 응? 이렇게 안 돼요. 볼펜 가지고있다가 쓰러진 적 찍고. 이쯤 되면 얘는 888해봐. 이쯤 되면 얘는 888해봐. 이쯤 되면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암기하자 그러면 자 농업회사법에 설립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야 되고 3개월 농지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에 착수 안 했을 때. 그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3개월 2년입니다. 3개월 2년. 자 98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해서 농업진흥 지정한다. 이러고 내면 곧잘 속아요.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시 도지사가 합니다. 2번 진흥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관리 농림차량 이러지 말고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 농림차량인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해야죠. 광역시는 포함하지만 특별시 녹지는 제외. 틀렸고요. 3번 보호구역에서 허용된 행위는 진흥구역 모두요. 보호구역이 규제가 약해요. 진흥구역이 강해요. 그러니까 진흥구역 된 것은 보호구역도 되지만 보호구역 되는 게 진흥구역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틀렸어요. 한편의 농지 중 보호구역에 걸친 부분 330이 하면 이쯤에가 농지가 있는데 여기가 진흥구역이고 여기가 보호구역이다. 내 농지가 이로 걸쳐 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진흥을 봐야 돼요? 보호를 봐야 돼요? 지금 진흥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보호를 보고 있어야 돼요? 진흥을 봐야지. 진흥을 보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진흥이 얼마 이하냐? 진흥이 330 이하다. 전부 다 보호 간다. 보호는 절대 진흥을 안 간다. 이 얘기니까. 이쪽이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어디 보고 있어야 돼요? 안쪽을 봐야지. 안쪽이 330 이하면 전부 다 밖쪽을 따르니까. 그래야 농지 소유자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한필의 농지 중 보호구역의 걸침이 330 이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말이야. 진흥구역이 330 이하면 전부 다 보호구역을 따른다 그러지. 보호구역은 아무리 작아도 진흥구역을 따르질 않아요. 틀렸어요. 5번. 진흥지역 안에 농지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촌공사한테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주고 사야 된다고요? 여기는 적당히 줘야 돼요. 감정가를 써야 돼. 감정가. 자,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진흥지역은 진흥구역, 보호구역인데 진흥구역이 농지가 집단한데 농업목적 이용한다. 그게 진흥구역이고 보호구역은 물 보전. 진흥구역의 용수화법, 농업환경 보존한다. 그게 보호구역이니까 자우지가 물 있으면 거기 뭐라고? 보호구역이다. 대상적인 녹지관리 농림 자연의 보존제 특별시 녹지는 제외하고 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권자는 시도니까 시민은 상식이고 심이고 저거 승인 반대 승인은 누가요? 농장이 승인하려는데 녹지나 계획관리가 농업진흥지에 포함되면 미리 국장과 협의 좀 하고 승인한다. 진흥지역 안에 농지 매수 청구 제도 있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진흥지역 안에 농지 매수 청구 누구한테? 농어촌공사한테 감정가를 사줍니다. 99번입니다. 농지 전용 틀린 것은 1번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받아야 된다. 농장 허가 맞네요. 2번 지자체장은 녹지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 하고자 할 때 미리 농장과 전유된 협의한다. 자, 녹지지에 있다 개발행 허가한다. 그때는 허가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이 농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번 전유 허가받아 전유된 농지를 8년 내 다른 용도로 쓴다. 시군구 용도 변경이 8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이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좀 중요해요. 4번 건축법엔 허가,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 간이 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 간이 처지했을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에 허가받아야 한다. 이거 뭡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누구한테? 시군구. 맞는 말이고 5번 산지관리법이나 산지 중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살림으로 복구한다. 그때는 전혀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99-1 농지전용 틀린 거 1번. 어린이였던 마을에 간든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 그 농사짓는 지역 주민과 관계되면 신고인데 누구한테 하냐? 시군구. 2번 농지를 터서 광물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사용. 타용도 일시사용인데 이거 기본이 5년이고 연장이 3년 되니까 최장은 8년이고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공사 중지전 조치면이 위반했다. 허가 취소 끝맺음 하여야 한다. 유일하게 예만 하여야 한다. 4번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를 전담과선 외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목 변경하는 게 신고하고 전용했으면 적법하게 했으니까 지목 변경하는 사람이 정상인이고 안 하면 비정상이고 5번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합니까? 장관입니다. 장관. 장관 그러면 국가입니다. 국가 허가입니다. 전용 허가 배제 허가 안 받는 거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법에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으니까 간단하게 건축 허가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 받으려고 또 받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협의를 거친 농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안에 있는 농지 그런 거 전용할 때 전용 허가 안 받아요. 세 번째 전용 신고했으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 다섯 번째 하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할 때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타용도 일시 사용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누구한테 하냐? 시군구. 이거는 복구조건부 허가. 복구조건부 허가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이 아니니까 농지보존부담금 안 낸다 그 생각하고 그러면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면 자, 몇 년 그러면 농산물 가인처리사는 기본이 7년, 연장이 5년, 최장 12년. 토석이나 광물채굴은 기본이 5년, 연장 3년, 최장 8년. 주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는 기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공사기간 늘어나면 기간도 늘어납니다. 농지 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6가지 있는데 일단 2번 먼저 하냐고 2년, 1년 먼저 하냐고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이상 착수를 안 한다든가 1년 이상 중단하면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번, 3번 비교. 거짓 기타 부정방법 허가 신고항에 판명되면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3번 가면 자, 이 저 법문 규정에 의한 공사 중지 등 조치면 위반에 대한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연타 최근에 2번 나온 게 3번입니다. 3번. 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한다. 얘는 취소해야 한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은 다른데 어디 가든 간에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농지법은 할 수 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다른데 가면 절대적 취소하면 절대적 취소. 근데 농지법 뭐라고요? 상대적 취소. 그 다음에 5번 농지전용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다? 시군구. 신고 대상은 지역 농민과 농사짓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시설이 신고입니다. 100번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틀린 것은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할 때 다른 법에 따라서 간단하게 건축 허가 받아서 농지 전용하면 농지보존부담금 내야 안 내요? 내야지. 무슨 법으로 전용하든가 좌우지간 도는 농지법에서 내는 거예요. 1번 냅니다. 2번 농장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시설 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등 대대인택하는 농지 전용이면 이게 산업단지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 번에 내기 힘들어요. 그럼 몇 번 분할 납부하는데 기간이 몇 년? 4년. 분할 납부 기간이 몇 년? 4년. 4년. 개정이 돼서 4년이에요. 개정이 돼서 4년. 저게 분할 납부 사유가 봐봐요. 그래서 산, 도, 관, 중 그랬나요?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중소기업 공장용지 해가지고 몇 년이냐? 1년, 2년, 3년, 4년, 5년 중에서 이 산이 발음이 1, 2, 3, 4, 5 뭐하고 비슷해요? 3하고 비슷하니까 3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3년 했더니 이걸 갖다 개정을 하니까 4년이라고. 지금 4년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 둘, 셋, 넷, 4개니까 4년이다. 이러고 말했어요. 기억 남기세요. 기억?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처음 하나요? 4년으로 개정됐습니다. 4년으로. 4년 개정됐는데 개정되는 시기가 언제 개정되면 우리가 놓치냐 그러면 1월달, 2월달, 3, 4, 5, 6, 7 이때 개정되면 다 잡아내는데 언제 그러면 11월하고 12월달에 개정이 되면은 기본서 나오는 무렵이 있죠. 기본서 뭐를 표정 짓지 말고 두꺼운 기본서 나오는 그 무렵에 그러면 기본서 원고 들어갈 때까지 개정된 거 다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서에 다. 기본서 반영했는데 그러면서 기본서 나오는 턴이 잠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개정되면 이걸 못 잡아낸다고 그때는. 다 여기까지 반영돼서 생각하고 1월달부터 개정된 거 열심히 보는데 그 언저리에서 개정이 되면 대부분 강의를 잘 못 잡아내요. 거기서 바뀌었다는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4년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들었던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녹화까지 다 떠났으니까. 그 동강 듣는 분도 분명히 4년입니다. 4년. 처음에 몇 번 났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 모르니까 4년. 3번 농지보존무등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되면 돌려줍니까? 돌려줍니다. 4번 중요산업시설 설치해서 농지 전용하면 납부하지 않는다.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다 냅니다. 다 냅니다. 내긴 내는 뭐 한다? 감면할 수 있다지. 틀렸네. 5번 농지보존부담 내야 할 자가 기간 내에 안 내면 쳐들어간다요. 국세, 지방세, 체납점 이에 따라서 징수, 강제 징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농지보존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하면 농지를 실질로 전용하는 자가 냅니다. 마지막에 농지 뒤집는 자가 됩니다. 그럼 1번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받는 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전용이 아니니까. 2번 협의를 완료한 농지 전용한다. 낸다 안 낸다? 낸다. 3번 전용 협의하는 자 낸다 안 낸다? 이해해야 돼. 이해 중요하니까. 봐봐요. 이만큼의 농지가 있는데 노란색 농지가 있는데 이쯤에서 여기다 이만큼 여기에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해요. 주거지역을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에요. 그러면 농지 이 부분이 주거지역은 개발입니까? 개발.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을 가져요? 못 가져? 못 갖죠. 뭐가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지가 전용된다. 전용. 농지가 전용되는데 얘들은 농지 전용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권한을 누구만 가지고 있다? 농림축 장관. 찾아가서 뭐 해야 된다? 협의한테 협의. 내가 주거지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주거지역을 내가 지정하게 되면 어쩐다? 농지가 괜찮냐? 괜찮다. 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쩐다고 주거지역 지정했다. 이랬을 때 얘가 농지보존부담금 내냐 안 내냐? 내냐 안 내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 얘가 내는 게 아니요. 그럼 누가 냅니까?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지정됐습니다. 이제 이 농지 이만큼 내가 사가지고 집을 주거지역이니까 주택을 지었다. 이 농지를 갖다 이제 취득한다. 이랬을 때 농지 취득했을 때 첫 번째 농지 취득했을 때 농취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취증 안 받습니다. 자, 샀어요. 사가지고 농지 전용한다. 농지 전용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이미 전용이 된 농지니까 허가 안 받아요. 그러면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낼까 안 낼까요? 이 돈은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뒤집는 자가 내는 거예요. 협의 완료한 농지를 전용하는 자가 돈을 내는 거예요. 협의하는 자가 돈 내는 게 아니고. 그게 2번, 3번 차이점이니까 2번 협의를 완료한 농지 전용하는 자는 돈을 내지만 협의하는 자는 돈을 안 내는 거예요. 분할납부 해가지고 산도 관중 해가지고 이 금액이 커요. 산업단지 더지마사 관광지 중소기업 공장지 금액이 원칙이니까 4년 범위에 분할납부 할 수 있고 그리고 감면할 수 있다지 납부하지 않는다는 없어요. 문제가 나면 국가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을 전용한다. 납부하지 않는다. 속지 말고 내긴 낸다.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전 신고 대상이면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안 낸다 하면 쳐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과정이 다 끝났어요. 모든 과정이. 입문부터 해가지고 모든 다 끝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얘기했을 때처럼 뭐 공법에서 고득점 나온다. 원래 공법은 고득점하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막 수업점 80점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공법에서 80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70 정도만 맞췄으면 희망사이고 70 정도 맞췄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입문과정 11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앞에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던가요? 그때는 말도 완전 천천히 했는데 천천히 했는데 못 알아먹겠대요. 그때는 봐요. 또 11월 달에 완전 천천히 했는데 몰라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1월 달 가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져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3월 달에 알아먹으려니까 엄청 빨라서 못 알아먹어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 결론은 공부는 계속 어려워요. 그래도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무슨 말 하는 거는 둘째주고 문제도 풀자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1년 동안 반복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반복했다 그러면 제 판단에 실력으로 떨어질 사람들 없어요. 6개월 이상 공부하면. 실력은 돼요, 실력은 되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얼마나 푸는가.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 잘해도 시험장 가서 이게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인간이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이 긴장해서 떨어진 사람이 대부분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저도 대부분 시험장 학교도 나가는데 가서 보면 7시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 얼굴이 완전 창백해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얼어가지고 입술 파르르 떨리고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런 긴장감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딱 시작해서 몇 분 만에 빨리 해소할 수 있는가 긴장감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얘기하지만 번호를 갖다 이게 1번부터 80번까지 1번부터 120번까지 순서대로 풀면 100% 떨어져요. 100%. 우리 시험 문제는 순서대로 풀면 100% 떨어진 거요. 어쩐다고? 막 건너뛰어야 된다고. 2차 나오면 중개사법 나오고 공시세법 나오고 그리고 공법 나온다 그러면 자꾸 얘기하지만 40문제 다 풀고 40문제 다 풀고 100% 가량 나와요. 절대 40문제 2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어느 과목이 쉽다는 공법이 쉬운지 얘가 쉬운지. 이번 문제는 어느 게 쉬운 건가. 중개가 쉽다. 여기다 총력해서 얘가 점수를 따야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20 풀어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40점은 맞췄다 이런 얘기니까 20개 풀어서 20개 다 맞출 리가 없잖아요. 몇 개 틀렸다 하고 꽈락이 없는 상태에서 쉬운 과목 가서 총력해서 전체 점수를 높이려는 얘기지. 대부분 순서대로 가니까 공법 한 20문제 풀면 끝났습니다. 나가서 이 현상 나와요. 1차도 마찬가지고. 순서대로 풀게 되면 항상 민법은 저 뒤에가 쉬운 거 많이 있는데 민사특별법이 쉬운데 쉬운 거 손도 못 뜨고 다 찍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서대로 풀지 말고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박스에 몇 개 이런 거 나오면 덤빌 생각 하지도 말고 합격해야 되니까 몇 문제 안 풀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 몇 문제 안 풀면은 시간이 남은 시간이. 진짜로 시간이 남으면 우리는 뭘 알았어요? 888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지 말고 몇 문제 안 풀면 시간이 남는다니까. 저기 거제 가니까 거제는 신선미가 있는데 얘는 뭐라는지 아세요? 해도 안 되니까 나는 등기 아니 포기다 포기. 근데 등기는 항상 찍어도 내가 기본으로 5개를 맞췄다. 포기.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더라. 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얘는 지적하고 세법에서 50점 맞출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등기 안 한다는 얘기요. 그렇게 자기 50점 맞추겠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걔는 이 전법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 학원 상에서 얘가 1등 내요. 이렇게 해서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888 좀 써주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 내용들만 한다 그러면 실력은 충분하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가가지고 문제가 어려우면 긴장하지 말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떨어지면 누가 합격할까 그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떨어져도 나는 합격한다 그 생각하시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초창기 때 전화번호 드렸잖아요. 합격하면은 끝이 아니고 합격하면 시작입니다. 시작. 제가 다른 쪽 도움 못 드려도 땅 쪽으로는 토지 쪽으로 중개하다 막히게 되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배운 게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쪽에 대해서 하나 막히게 되면 전화하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빵긋 웃으면서 친절 상담 해주니까 전화하시고요.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